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 핑크 교재의 수학 파트예요. 파트에는 1번부터 10번까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자연수의 나눗셈이라는 글을 읽을 거예요. 84페이지고요. 자연수의 나눗셈. 생각만 해도 쉬울 것 같죠? 우리 친구들 자연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텐데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쓰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거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봅시다. 제목은 자연수의 나눗셈이에요. 우리가 글을 읽기 전에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글을 읽는다는 건 작가와 이 대화를 나눈다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뭐라고 써있나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걸 읽으면서 또 우리의 경험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들 이런 거를 계속 꺼내서 상기하면서 이 글을 읽어주면 우리 친구들이 글을 읽을 때 훨씬 재밌고 이해가 잘 될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주제가 자연수의 나눗셈이래요. 자연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나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그냥 읽으면요. 지나고 나면 뭐라 그랬지? 뭐 읽었지? 우리 친구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생각해보면서 읽자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네, 자연수가 뭔가요? 자연수는 우리가 수를 쓰는 자연스러운 수죠. 그래서 1, 2, 3, 4, 5 이런 숫자들이요. 네, 자연에 있는 이런 수들을 자연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1, 2, 3, 4, 5 이런 수들을 또 자연수로 1, 2, 3, 4, 5 100도 있겠고 1000도 있겠고 많은 수가 있겠죠. 네, 이것을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몫이요? 몫은 뭐죠? 우리가 어떤 수, 나누기 어떤 수를 했을 때 몫과 나머지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 수, 즉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가 있을 때 나누는 수가 나누어지는 수에 몇 번 들어갑니까? 라는 것이 바로 몫인데요. 이건 우리 친구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죠. 볼게요. 근데 이 몫을 분수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연수끼리의 나눗셈을 할 때에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크기에 따라 몫이 1보다 작은 경우와 몫이 1보다 큰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본 것처럼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크기에 따라서, 이 각각의 크기에 따라서 이 몫이 1보다 작은 경우와 1보다 큰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대요. 즉, 나누는 수가 나누어지는 수에 몇 번 들어가느냐, 한 번 이상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뜻이겠죠. 그냥 계속 읽어볼게요. 우선 몫이 1보다 작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형태의 계산의 경우에는 1 나누기 자연수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두 가지 계산의 형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정도까지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나는 어디에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꼼꼼히 하나하나 생각해보면서 읽을게요. 자, 몫이 1보다 작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형태의 계산에서는 1 나누기 자연수나 아니면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이런 형태가 있대요. 그럼 계속 읽어봅시다. 몫이 1보다 작은 나눗셈은 결과값이 진분수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진분수가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꺼내와야 된다 그랬죠, 읽을 때. 네, 진분수는 분모가 분자보다 더 큰 수죠. 예를 들면 분모가 8이면 분자가 5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결국 1보다
작은 수를 진분수라고 하죠.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난대요. 자, 예를 들어 1 나누기 5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면 5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1 나누기 5는 5분의 1입니다. 우리 분수라는 거는 나누는 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누어지는 수, 그리고 뒤에 있는 게 나누는 수이기 때문에 1을 5로 나누면 나눕니다 라는 표시죠. 이 분수에서 이 가운데 있는 바, 이 줄은요, 사실은 나누기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5분의 1은 결국 1을 5로 나눴습니다 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즉, 1 나누기 자연수의 몫은 1을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로 나타냅니다. 그렇죠? 1은 분자, 나누는 수를 분모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5분의 1은 1을 5개로 나눈 것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5분의 1이라는 건 1을 5개로 나눈 것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경우에서 몫은 나누어지는 수를 분자, 나누는 수를 분모로 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생각 안 하고 읽으면 여기까지 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우리 친구들 그냥 넘어가게 돼요. 하나씩 생각해 가면서 읽어야 돼요. 봅시다.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에서 이렇게 써볼게요. 그래서 몫은 나누어지는 수를 분자, 나누는 수를 분모로 하는 분수를 나타낸대요. 어렵게 보이지만요. 이 나누기라는 게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잖아요. 그래서 나누어지는 수를 위해 분자에, 나누는 수를 분모에, 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분수란 말이죠. 여기 볼게요. 그래서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경우에서 몫은 나누어지는 수를 분자, 나누는 수를 분모로 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2 나누기 3의 계산식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면 아까 뭐라 그랬죠? 2 나누기 3 이렇게 나누어지는 수를 분자로 나누는 수를 분모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분수의 가운데 있는 바, 이 막대기는 나누기랑 같은 뜻이다 라고도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2 나누기 3이다 라는 뜻이에요. 얘는 추가로 3분의 2는 3분의 1이 2개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분의 2는 1을 3개로 나눈 것 중 2개와 크기가 같습니다. 그렇죠. 3분의 2라는 것은 3분의 1이 2개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분의 2라는 것은 1을 3으로 나눈 것이 2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자, 계속 볼게요. 그렇다면 몫이 1보다 큰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형태의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몫이 1보다 작은 자연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1보다 작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형태. 근데 여기에는 몫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나왔어요. 몫이 1보다 큰 나눗셈은 결과값이 가분수나 대분수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분수는 뭐죠? 가분수는 우리 친구들 대답해 볼까요? 그렇죠. 분자가 분모보다 큰 수를 말하죠. 분자가 분모보다 큰 수. 그래서 예를 들면 분모가 3인데 분자가 7이에요. 그러면 분자가 분모보다 크기 때문에 이걸 가분수라고 하죠. 네, 이것을 가분수. 그리고 얘는 1보다 큽니다. 그래서 가분수는 1보다 큰데요. 그래서 이런 가분수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우리 친구들 대분수로 바꿀 수도 있죠. 3이 7에 몇 번 들어가는지를 따져서 2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은 건 1번 남아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게 대분수죠. 그래서 대분수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몫이 1보다 큰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형태의 계산은 몫이 1보다 작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나타낼 때 나누어지는 수를 분자, 나누는 수를 분모로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똑같죠? 아까 한 거랑. 자, 예를 들어 5 나누기 4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면 4분의 5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분의 5를 대분수로 바꾸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직접 나눗셈을 하여 나타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나누기 4의 나눗셈을 계산하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이므로 한 개씩 나누어주고 나머지 한 개를 4개로 나누면 4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5 나누기 4의 몫을 1과 4분의 1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수식으로 계산하지 않고요. 따져보자는 뜻이에요. 아까 몫이라는 게 뭐라고 했냐면 나누는 수가 나누어지는 수에 몇 번 들어갑니까? 라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나누는 수 4가 나누어지는 수 5에 한 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이 남는데요. 이것도 넷이서 나누면 이렇게 4분의 1이 돼요. 그래서 1과 4분의 1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과 4분의 1을 가분수의 형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거를 가분수로 바꾸는 거는 완전히 잘하죠. 자, 4, 1이라는 것은 뭐죠? 1은 4분의 4와 마찬가지죠. 이것과 4분의 1이 더해지는 거니까 4분의 5가 될 거예요. 네, 볼게요. 대분수나 가분수를 포함한 계산을 할 때에는 곱셈이나 나눗셈의 경우에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것이 편하고 덧셈이나 뺄셈의 경우에는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면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해했어요? 사실 어려운 거는 하나도 없고요. 이것을 우리 친구들한테 문제로 숫자로 내줬으면 너무 쉽게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만약에 7 나누기 2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금방 2분의 7이요 라고 대답하고 이거는 3과 2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어요 라고도 대답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바꿔서요. 2 나누기 7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7분의 2입니다 라고 금방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를 글로 써놓으니까 조금 복잡해 보이기도 하죠. 이거를 우리 다시 생각해 보면요. 우리 친구들이 글을 읽을 때 이 내용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하는 글들 있잖아요. 그 내용들도 알고 보면 생각보다 간단한 내용일 수 있어요. 지금 이 글처럼요. 그런데 그냥 모르겠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 글을 제대로 못 읽고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글을 읽을 때도 우리 친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읽어보면 생각보다 쉽게 읽힐 수도 있어요. 다음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한 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의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끌고 와서 글을 읽을 때 적용하면서 읽어보기를 바라요. 5줄 요약이에요. 앞에 읽은 내용을 5줄로 요약했습니다. 어떻게요? 읽어보고 문장 부호 띄어쓰기에 주의해서 똑같이 원고지에 따라 쓰세요. 선생님 왜 자꾸 쓰라 그래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읽고만 넘어가면요. 친구들이 사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알고 있어도 금방 잊어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쓰면서 모르고 있던 부분을 다시 알게 되기도 하고 헷갈렸던 부분이 정리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래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꼭 귀찮아요 하고 넘어가지 말고 같이 써봅시다.
잘 쓰고 있죠? 선생님이 혹시나 지금 선생님이 쓰는 것만 이렇게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요. 선생님이 쓰면서 선생님은 이 내용을 잘 아는데 선생님만 쓰면 선생님만 이 내용을 더 잘 알게 돼요. 그죠? 우리 친구들이 잘 알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쓰는 거 보고만 있지 말고 다 같이 씁시다. 2번. 삼 번. 사 번과 5번 우리 친구들 계속 써볼게요. 여러분 다 썼나요? 다 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뭐요? 끝나고 다 씁니다. 약속. 자, 그 다음에 어려운 단어 나와 있습니다. 경우, 놓여있는 조건이나 놓이게 된 형편이나 사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선, 어떤 일에 앞서서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미, 사물이나 현상의 가치. 자, 우리 친구들 같이 읽어요. 추가, 나중에 더 보탬. 결과적,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 결말의 상태로 되는 것. 가능, 할 수 있거나 될 수 있음 이라는 뜻입니다. 네, 여기 짧은 글짓기 있죠? 역시. 자, 숙제입니다. 꼭 해오는 거예요. 문제 볼게요. 여러분이 먼저 읽고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봅시다. 다음 중 본문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자연수끼리의 나눗셈을 할 때에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크기에 따라서 그 원리가 다르다. 크기에 따라서 그 원리가 다르다. 네, 그다음에 2번 읽어볼게요. 우선 몫이 1보다 작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형태의 계산의 경우에는 1 나누기 자연수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두 가지 형태의 계산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리 아까 봤죠? 1 나누기 뭔가 예를 들어서 4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일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3분의 2는 3분의 1이 2개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분의 2는 1을 3개로 나눈 것 중 한 개와 크기가 같다. 아까 봤죠? 3분의 2는 3분의 1이 2개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3분의 1이 2개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데 1을 3개로 나눈 것 중 한 개의 크기와 같대요. 아니죠? 2개의 크기와 같아요. 아닙니다.
4번 대분수나 가분수를 포함한 계산을 할 때 곱셈이나 나눗셈의 경우에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것이 편하다. 예를 들지는 않았지만 마지막에 내용이 있었어요. 이건 맞는 거고요. 그리고 대분수나 가분수를 포함한 계산을 할 때 덧셈이나 뺄셈의 경우에는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면 더 편하게 할 수 있다. 맞나요? 그렇죠.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가분수는 어떤 수죠?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큰 수죠. 2분의 7을 예로 들게요. 그 다음에 또 2분의 5로 할까요?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계산하는 것보다 어떻게 계산하면 더 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2는 7에 3번 들어갑니다. 이것과 2는 한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연수끼리 계산해주고 2분의 2, 그래서 6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편합니다. 네,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2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네, 같이 볼게요. 다음 중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맞습니다. 몫이 1보다 작은 나눗셈은 결과값이 진분수의 형태로 나타낸다. 자, 몫이 1보다 작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나누는 수가 나누어지는 수보다 크다, 작다. 나누어지는 수, 나누기, 나누는 수. 그건 어떻게 표현하죠? 나누어지는 수, 나누기, 나누는 수.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근데 이 몫이라는 거는 뭐라 그랬죠? 이 나누는 수가 나누어지는 수 안에 몇 번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근데 이게 1보다 작다라는 것은 나누는 수가 나누어지는 수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나누는 수가 나누어지는 수보다 작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결과값이 진분수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1 나누기 자연수의 몫은 1 나누기 자연수는 이렇게 쓰는 거죠. 자연수. 그래서 나누는 1이 분자, 나누는 수를 분모로 합니다. 맞아요? 자,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경우에서 몫은 나누어지는 수를 분자, 나누는 수를 분모로 합니다. 맞죠? 4번, 몫이 1보다 큰 나눗셈은 결과값이 진분수의 형태로 나타난다. 어디 볼까요? 1보다 큰 나눗셈이라는 거는 뭐죠? 여기에 쓴 것처럼 몫이 1보다 크다라는 것은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가 있는데 이게 몫이잖아요? 이게 1보다 크다라는 것은 뭡니까?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커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2분의 7은 진분수의 형태가 아니고 가분수의 형태죠. 1보다 커야 하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요게 답입니다. 5번 볼게요. 몫이 1보다 큰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나타낼 때는 나누어지는 수를 분자, 나누는 수를 분모로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렇게 썼어요. 3번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건 너무 쉽죠? 그래요. 1 나누기 8, 1 나누기 8 이렇게 쓴다고 했죠? 4번입니다. 4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다 풀어봐야겠다. 그쵸? 풀어봤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6 나누기 4는 그냥 다시 쓸까요? 네. 4는 어떻다? 6 나누기 4다. 이것은 4가 6에 한 번 들어가고 2가 남았습니다. 근데 4분의 2는 약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2분의 1, 1과 2분의 1 맞네요. 2번 볼게요. 7 나누기 3은
2번 들어가고 3분의 1이 남습니다. 네, 3번 보겠습니다. 8 나누기 3은 8 나누기 3인데요. 3이 8에 2번 들어가고 3에 2개가 남습니다. 저 4번 보겠습니다. 9 나누기 2는 9 나누기 2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2는 9에 4번이 들어가고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2는 한 번 남죠. 네, 5번 볼게요. 9 나누기 4는 9 나누기 4라고 표현하고요. 4는 9에 2번이 들어가고 4분의 1가 남습니다. 여기는 2개, 2와 4분의 1이어야 되는데 1과 4분의 1이네요.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자, 여기까지 계산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본 어휘 중에 떠오르는 어휘, 다시 우리 기억력 연습이에요. 여기 나왔죠? 기억력 연습입니다. 어떤 단어 나와 있었죠? 사실 선생님도 오늘 너무 많은 단어들을 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같이 한번 보면서 할게요. 여기에 경우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뜻은요, 놓여있는 조건이나 놓이게 된 형편이나 사정이란 뜻입니다. 우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일에 앞서서 라는 뜻이었고요. 의미라는 단어 있어요. 사물이나 현상의 가치라는 뜻입니다. 우리 친구들 앞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찾아보면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추가라는 단어가 있고요. 나중에 더 보탬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식당에 가서 너무 맛있게 먹으면 모자랄 때 여기 추가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더 보태는 거죠. 그 다음에 가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할 수 있거나 될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네, 여기 반대로는 할 수 없다 라는 불가능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자주 쓰죠. 불가능은 없다. 그죠? 우리 친구들도 7시부터 10시까지 집중하는 게 가능하다. 네, 이런 말이에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결과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결과적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 결말의 상태로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 단어들을 배웠고요. 물론 여기 각각 짧은 글짓기 있죠? 말하기도 목이 아프고 우리 친구들 듣기도 너무 많이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약속에 표시를 할게요. 우리 하지 않은 것들 네, 다 적어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면 되고요.